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여성.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엔 과자 봉지가 굴러다니고 빨래 건조대엔 옷이 며칠째 걸려 있는데요. 자, 그때 한 남성이 방에서 자다 깬 얼굴로 머리를 끄적이며 나옵니다. 남매인 듯 부부인 듯 묘한 분위기의 두 사람.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자, 집은 엉망진창인데 방에서 자다 깬 얼굴로 나온 저 남자. 바로 오늘의 제보자를 분통 터뜨리게 한 그 주인공입니다. 예,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저렇게 엉망진창거나 지저분한 건 아니었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보자는 이제 40대 여성이고요. 미용실 디자이너십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전쯤 손님으로 이 남성을 알게 된 건데 이 남성은 매번 그 제보자를 그 담당 디자이너로 지정해서 예약을 했고 커트나 염색, 펌 등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잘 통한 거죠. 이 남성은 5살 연하였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직업이 달라졌는데 배달 일을 한다고 했다가 몇 개월 뒤에는 경호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또 얼마 뒤에는 학원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이 제보자분께서도 이 젊은 남성이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글서글한 성격의 남성은 올 때마다 간식을 사들고 왔고요. 어느 날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5살 연하의 남성, 손님으로 왔는데 연인이 됐다. 네. 사귀니까 미용실이 주말에도 또 공휴일에도 합니다. 주중에 하루 정도 쉬니까 데이트하는 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남성 정말 기를 쓰고 와서 데이트하러 오고 뭐 본인은 이제 좀 자야 되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데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다 보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전날에 많이 못 자고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를 계기로 제보자의 집에 그냥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괜히 집까지 바래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사고 피곤하니까 날까요? 동선을 최대한 줄이자 해서 동거를 자, 그런데 사귈 때 하고 또 동거를 하다 보면 못 봤던 이런 면들이 막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어요? 아니, 제보자랑 이 남성 맨 처음에 사귈 때부터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가까워졌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혼 생각도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을 때도 제보자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거였는데 다만 이제 혼자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지죠. 당연히 설거지도 2배, 빨래도 2배, 청소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이 미용실에서 늦게 퇴근하는 제보자보다 당연히 남성의 시간적 여유가 많았지만 이 남성 집안일을 막 알아서 하는 타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시켜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제보자는 남성이 남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오래 산 부부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사연이 좀 심각한 사연이어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집안일 정도야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백수가 되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창피해서 이런 말까지 그런데 사우나 가거나 그럴 때도 같이 가면 거의 그런 비용까지 제가 다 냈죠. 이사비는 1원도 안 보태줬고요. 자동차세, 보험이나 그런 거 1원도 보태지 않고 집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그런 것도 본인이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평생 같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생활비 부분을 제가 다 책임지고 그랬던 거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버는 사람이 내면 되겠지라는 개념하고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거든요. 야, 진짜 돈 한 푼을 못 벌어오는데 그래도 다 품고 내가 뒷바라지 하지 뭐. 네, 그러신 거죠.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남성이 초반 1, 2년에는 생활비를 좀 그래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내면서는 이제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백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사장이 나를 괴롭혀서,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면서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평생을 같이 살 사람으로 느껴지고 가족 같으니까
그 일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다 이 사연자께서 오늘 다 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식하거나 놀러 갈 때 하다못해 목욕탕 가는 비용도 냈고요. 코로나 때 마스크 비용까지 다 제보자가 부담을 했어요. 관리비, 이사 비용, 보험금, 자동차세 이런 굵직한 비용도 다 제보자가 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 이 철없는 백수 동거남이 지방에 어떤 기숙사가 있는 공장 같은데 들어가게 됐다고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면서 일을 시작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신 차렸구나. 자, 그런데 웬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여자가 이제 전화해서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질투는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부인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부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언제부터 같이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거짓말만 안 하고 말해줬으면 이런 감정은 안 들었을 텐데 차라리 법적 부부 관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말하긴 편할 텐데 그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바보 같았나 너무 믿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이건 또 무슨 사실은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예, 지금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이 계속 백수로 있던 남성이 지난해 봄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면서 이제 짐 챙기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기숙사 생활 힘들고 일도 힘들고 약간 이제 칭얼대길래 매일 또 영상 통화하면서 잘할 수 있다. 힘내자 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또 집에 오면 보양식도 먹이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웬 여성이 제보자와 남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뜸 내가 남성의 사실혼 부인이니까 당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10년을 함께 데리고 살았다라고 했더니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제보자는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남성에게는 좀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추궁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남성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인데 전혀 좋아하거나 사귀는 건 아니다. 발뺌을 처음엔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짝사랑해 왔고 그래서 괜히 질투하는 마음에 제보자한테 연락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그럼 일 정리하고 그냥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 우물쭈물하면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더 추궁을 했더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아니 그동안 10년 넘게 동거를 하면서도 결혼도 아이도 생각이 없다던 사람이잖아요. 아예 안 좋아한다며. 그러니까요. 그런 남성이 일하러 가서 만난 여성이랑 바람 피우고 그 여성이 임신까지 했다니까 제보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보자는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계속 거짓말한 게 너무나 괘씸하고 법적인 부부였거나 사실혼 부부만 됐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내가 너무 바보처럼 믿기만 했나? 복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같이 산 기간 10년 그리고 뭐 심지어 코로나 때 마스크까지 네. 다 물심양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그거 좀 고민하십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빌려주거나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예상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둘이 살면서 생활비로 쓰던 거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비 내지 증여 같은 걸로 봐야 되지 아이고. 이거를 무슨 뭐 차용해 빌려줬다 대여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많이 배신감도 느끼고 또 혼란감도 크실 것 같아요. 믿었던 만큼 너무 상처도 크시고 그렇지만 오늘 사연자께서 뭐 어리석어서 이렇게 당하신 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신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고 10년이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예상도 전혀 못하신 거죠. 이런 고귀한 마음을 이용하고 악용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리하시긴 힘드시겠죠. 10년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 복잡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믿을 수는 없고 이제는 가족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지금부터는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